자, 또 4시간 흑산병 나왔는데 꾸득꾸득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시고 아니 현우야 이거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제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부터 사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파, 조정의 형태로서 A, B, C가 나올 수 있고 A파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간주했을 때 우리는 A파 상승분을 기반으로 C파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A파 상승분 기반으로 1.618짜리까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시점에. 자, 그만큼 지금부터는 이 4파가 끝났다 혹은 끝에 준한 상태다 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부터는 5파가 남았다라는 사실에 집중해서 이 5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들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묘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파동으로 인트로가 시작돼서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60K부터 진행됐던 파동이 2파가 여기라고 간주했을 때 2파보다 더 낮아진 저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828부터의 하락분을 이미 3파까지는 확정적으로 나왔고 4파가 끝자락에 달해 있으며 5파 하락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4파 분명히 끝까지 나왔고 4시간 흑산병까지 띄웠는데 갑자기 꾸덕꾸덕 올리니까 불안하신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파도 이렇게 꾸덕꾸덕 올리면서 쌍고 찍고 내려가는 형태가 나왔었다는 사실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알터네이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터네이션이 뭐냐? 교대입니다. 교대. 교대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형태적으로 봤을 때 2파가 깔끔지게 짧게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걸 샤프로 간주할 수 있고 4파는 사이드웨이 훨씬 더 지저분한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파 짧고 깔끔진 샤프에서도 쌍고를 찍고 내려갔으면 4파 사이드웨이에서도 쌍고 찍고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4파 세분 카운팅을 해봐도 이미 A, B, C로서 그리고 A파의 1.618로서 C파가 거의 다 나왔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권역 자체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5파 하락이 남았다는 시나리오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 현우야 그러면 왜 여기서 비비적거리고 있는 거냐? 그 비밀은 어디에 숨어 있느냐? 태돔입니다 여러분. 태도 도미넌스입니다. 태도 도미넌스를 왜 봐야 하느냐? 여기 이 권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브리핑룸 통해서도 약반 나오는 거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태돔 지지 후에 상승 나오는 형태가 메인 시나리오다. 태도 도미넌스 시장의 현금 비중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핵심적인 전저라인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태도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면 비트코인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2파에서도 쌍고 찍는 형태로서 사나이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겁주기 무빙 지속적으로 줍니다. 요즘 추세 자체가 이렇게 쌍고는 확실하게 찍어주는 형태로서 마감되는 형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직 쌍고가 안 나왔다 4파 마감이 덜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5파 하락을 기다려야 한다. 이 카운팅 자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5파 하락에 대해서 먹어낼 요량으로 숏포지션을 전개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5파에 집중을 해야겠죠. 5파에 대해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퀄리티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무슨 얘기냐? When wave 3 is the longest 3파가 가장 긴 형태로 나왔을 때 1파와 5파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길이상에서 동일한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1파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날봉상에서 가격 범위로 잡아봤을 때 이런 식으로 빠졌다라는 거고 그대로 파동 이퀘이션의 법칙대로 간다면 여기서 멈춘다라는 거죠. 5파가 57, 8K 권역까지는 내려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들과 함께 일본 중앙은행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존 계획대로 25bp 인상했죠. 엔화 빌려서 투자하던 사람들 33% 이자 더 내야 됩니다. 이거 감당 못해서 유동성 축소가 찾아올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5파 하락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1파가 충분히 길게 나왔었다. 균등법칙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같이 대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지금 자리는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하시길 권장드리면서 다만 여러분 입장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포커스 5파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해봅시다. 이 항목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1파에 대해서 618까지만 더 나올 수가 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1파 움직임 한번 살펴봅니다. 가격 구조 다시 한번 떼옵니다. 여기까지죠. 618 구간까지면 이거 잡아서 다시 한번 4파 하락분에 대해서 붙여봅니다. 이렇게 하면 62K 권역이 나옵니다.
5파가 이론상으로 전개하면서 1파와 1대1로 나오는 경우 57에서 58까지 빠질 생각해야 되고 1대 0.618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봤을 때 62K까지는 빠질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둔 채로 그렇다면 공통은 지금부터 하락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슈를 살펴봅니다. 스트래티지가 1억 달러 상당 비트코인 매입했다. 6월 8일부터 14일까지 매집하면서 평단은 63K였다. 여기입니다. 6월 8일 그리고 6월 14일이 여기죠. 이 구간 내부에서 매집하면서 평단 63K 맞췄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여기를 포함하는 채널이 한 자리 나와 있었다. 저점과 저점 지지선을 명확하게 잡고 여기까지 그 채널의 상단을 간주했을 때 지금 휩소를 확인했다. 휩소를 확인한 다음 다시 한번 아래로 빠지는 구조는 우리가 이미 많이 봐왔었다. 어디였습니까? 날봉 보겠습니다. 날봉에서도 관측이 됩니다.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패턴은 불트랩이라고도 하고 휩소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게 어떤 패턴이죠 여러분? 라이징 웨지라고 부르는 패턴 아닙니까? 하락을 암시하는 패턴입니다. 상승으로 돌파하는 형태로 나왔지만 결국 이게 실패고 다시 한번 꼬꾸라져서 죽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여기서도 나왔고 여기서도 이미 나왔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점 2월 6일 2월 24일 핵심 지지선 그 다음 이런 식의 고점 마찬가지 저항선이고 휩소난 다음에 하단 체크하고 이렇게 죽여버리는 움직임이 나왔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휩소를 우리가 분명히 관측했고 파동도 맞아떨어지고 있다면 방향성 자체는 아래라는 걸 명심한 채로 매매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만 잔바리 파동에 휩쓸려서 스탑로스 안 터지게끔 스탑로스를 명확한 기준과 함께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라보았을 때 채널로 봅시다. 어디 가야 됩니까? 채널 하단 가야 됩니다. 채널 하단이 보여주는 값이 얼마입니까? 63K 권역입니다. 5파가 이론상의 파괴력이 다 안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절단이라고 하죠. 절단 낼 수 있는 거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스트래티지가 매집을 했고 그 평단이 63K였다. 두 번째로 FOMC가 6월 17일에 예정이 되어 있다. 이 앞뒤로 변동성이 미친듯이 휘몰아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우리가 아래에 확실하게 존재하는 이런 식의 지지 구간들 뭡니까? 직전꼬리, 직후꼬리 여러분 이런 급상승 캔들이 물론 이건 이슈발, 종전발 캔들이긴 합니다. 이런 급상승 캔들이 하지만 개인이 만들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죠. 이런 자리들에서 반응을 지켜보면서 그 다음을 결정하자라는 겁니다. 아니 현우야 아까 절단 얘기해놓고 왜 이제는 반응을 관측하자고 하느냐. 자 절단을 트렁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어트 웨이브 인터내셔널에서 얘기하기로는 절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봅시다. 임펄시브 패턴이 실패했다라는 거죠. Extreme of the Third Wave 무슨 얘기입니까? 3파의 극점. 왜 극점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락 추진 3파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3파의 극점보다 덜 가면 그냥 절단입니다. 다른 내용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3파의 극점을 도달하지 못하면 이건 그냥 절단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여기에 부합한다라고 봐야죠. 자료 자체가 절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각 트레이더마다 해석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트레이딩 뷰에 정말 자세하게 작성해주신 이런 기준의 경우에는 자 보통 4파와 B파가 비교적 길게 나올 때 우리 4파 지독하게 길게 나왔습니다. 얼마 나왔습니까? 10일 동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트렁케이션 절단에 대한 출현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4파와 B파에 61.8% 이상은 되돌림을 줘야 한다. 이 기준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4파로 가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되돌림을 잡아봤을 때 62K 또 나오죠. 62K 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직전꼬리 직후꼬리만큼의 FVC 결국 여기와 여기에서 반응을 지켜봐야 하는 단계지. FOMC를 앞두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5파 하락이 남았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보량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파동상으로 4-A 뭡니까? 4파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4-A라고 말씀드렸죠. 4-A 이 상승분에 대해서 1.618까지 C파의 고점은 정확하게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C파가 끝났다 4파가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쌍고를 찍는 형태로서 마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후에는 5-1 하락 파동의 전개를 생각해야 된다. 쌍고 찍고 죽는 사이즈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서 5-1이 나오려고 하는데 절단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절단을 우려해야 되는 이유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FOMC와 스트래티지라는 핵심 변수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내려갈 건 뻔한데 내려가는 과정에 있는 지지 구간에서 FOMC가 명분이 될 수도 있고 스트래티지의 추매가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방향에 존재하는 핵심 지지 구간들 활용하면서 여기서
리스크 관리,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면 롱트라이, 여기서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를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 다만 그 모든 과정에서 공통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내시관봉상에서의 흑산병과 4파 끝이 임박했고 5-1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숏을 들고 가는 게 맞다. 다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지지 구간 내부에서 잘 파악을 하셔라. 여기서 롱 스위칭 할 생각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이렇게 시나리오 철저하게 짜두고 이번 주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케빈 워시, 여러분 신규 연준호 의장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FOMC입니다. 무슨 변수가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 줄 알고 그냥 원사이드 시나리오 하나만 갖고 있습니까? 그런 만큼 이번 주는 정말 대응에 집중 잘 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은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그리고 이 영상 자체가 순장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볼만한 정말 훌륭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영상을 정말 열심히 봐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파동만 본다고 하더라도 1파 기준 1대1로 나오면 전저점 갱신 시나리오를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1파에 대해서 1대 0.618 시나리오를 본다고 하면 62K까지 조정이 나오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자리 얼마입니까? 619부터 625입니다. 요쯤은 와야 내가 롱을 잡아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는 숏 절반 이슈를 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변수가 많습니다. 종전 예측 못했습니다. FOMC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설계해두자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렇게 순장님 훌륭한 질문 너무 감사드리면서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영상 그리고 답변도 이렇게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